한류가 세계를 바꾼 시대, 베이징 공항에서 시작된 특별한 여행이 있습니다. 17살 인솔자 지민이 만난 조용한 소녀 세라. 블랙핑크 키링 하나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낯선 땅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서 두 소녀가 발견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7살 고등학생 지민입니다. 이번 베이징 수학여행에서 특별히 인솔자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저를 선택해 주신 거였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글 안내방송이 중국어와 영어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면세점 곳곳에는 한국 브랜드들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토니모리, 이니스프리 같은 화장품 브랜드부터 삼성, LG 전자제품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공항 카페에서는 뉴진스의 하이프 보이가 흘러나왔고 중국인 직원이 한국어로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을 이렇게 직접 체감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에 이렇게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2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번 여행에서 저는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뿌듯한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장한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우, 박서준, 이하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설렘을 읽을 수 있었어요. 모두들 처음 가보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바로 세라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조용히 구석에 서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가방에는 블랙핑크 키링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만이 그 아이의 취향을 말해주는 유일한 단서였어요. 출석을 부를 때도 세라는 작게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뭔가 저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했거든요. 공항 로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을까요? K-팝, K-드라마, K-뷰티까지. 한국 문화가 중국 땅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젊은 중국인들이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음악과 문화는 국경을 넘나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모든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25명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모두 저마다의 개성이 있어 보였어요. 활발한 아이들도 있고 세라처럼 조용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세라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그 아이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첫 번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천안문 광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세라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15살인 그 아이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사진을 찍을 때 세라는 혼자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는 단체 활동에서 항상 뒤로 빠져 있곤 했거든요. 세라의 가방에 달린 블랙핑크 키링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리사의 얼굴이 그려진 작은 키링이었어요. 그것만이 그 조용한 아이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화려한 액세서리나 눈에 띄는 옷을 입지도 않았고 말수도 적었거든요. 천안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웅장한 규모에 모두들 감탄했어요. 저 역시 그 광대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감상을 표현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셀카를 찍기 바빴고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며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광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세라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낯설었을 거예요. 광장의 크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더 또렷했어요. 세라의 블랙핑크 키링을 보고 케이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그 아이의 눈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리사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때 세라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활기가 돌았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작은 소통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성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세라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앉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미 친구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앉아 있었지만 세라는 여전히 혼자였거든요. 세라가 해외여행이 처음이라고 털어놓았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조용하고 위축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어요. 자금성에 도착했을 때 세라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황금빛 지붕과 붉은 기둥들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풍경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어요. 입을 살짝 벌리고 감탄하는 모습이 정말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세라가 조용한 것은 단순히 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떠들며 감정을 표현할 때 세라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가이드가 자금성의 역사를 설명할 때도 세라는 정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지루해할 법한 이야기도 세라에게는 흥미로운 것 같았어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곤 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중국 전통 음식점에 갔을 때도 세라의 독특함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낯선 음식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를 내릴 때 세라는 조용히 하나하나 맛을 보며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기억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날 아침 시내 관광을 위해 버스로 이동하는 길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베이징의 번화가 곳곳에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고층 빌딩 사이사이로 보이는 롯데 면세점, 토니모리 CJ 푸드빌의 큰 간판들이 마치 한국의 영토를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류 테마파크 광고였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BTS와 블랙핑크, 뉴진스의 모습이 번갈아가며 나타났고 그 아래로는 한글과 중국어로 된 설명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이드로 함께한 중국인 청년 리웨이는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도깨비와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왕푸진 거리에 도착했을 때 한류의 영향력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한국 화장품을 파는 상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젊은 중국인들이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 치킨 전문점까지 있었습니다. 세라는 이런 풍경을 바라보며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관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적극적으로 둘러보기 시작한 거죠. 특히 한국 관련 상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서점에서는 한국어 학습서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기초 한국어부터 K-팝 가사로 배우는 한국어까지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어를 배우려는 중국 젊은이들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점심을 먹으러 간 중국 전통 음식점에서도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한국 손님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한국어로 인사를 해주었거든요. 비록 서투른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환영이었어요. 사장님은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며 최근에 본 눈물의 여왕이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798 예술구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한국 현대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중국의 예술 공간에 당당히 전시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람객들 중에는 젊은 중국인들도 많았는데 그들이 한국 작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세라는 전시회를 둘러보며 점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서서 감상하고 때로는 작품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기도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빨리 지나치는 작품들도 세라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한 한국 작가의 설치 작품 앞에서 세라는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 작품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표현한 것이었는데 세라가 그 작품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길에서 세라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본 것들에 대한 소감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렇게 많은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라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직접 목격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이화원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지 가이드 선생님과 함께 온 중국계 학생이 저희 그룹에 합류한 거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루안이었어요. 16살로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루안은 처음 저희를 만났을 때부터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발음이 정말 자연스러워서 한국 아이들도 깜짝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루안은 3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K-팝과 K-드라마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화원의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보며 루안은 저희에게 이곳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역사 설명이 아니라 한국의 창덕궁과 비교해가며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양의 정원 문화가 어떻게 각 나라별로 발전해 왔는지도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루안이 세라의 가방에 달린 블랙핑크 키링을 발견한 거였어요. 루안의 눈이 반짝이더니 세라에게 다가가서 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루안도 블랙핑크의 열렬한 팬이었던 거예요. 세라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이 갑자기 자신의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했어요. 하지만 루안이 리사의 댄스 실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몇 개의 안무 동작까지 따라하는 것을 보고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아이는 금세 친해졌어요. 루안이 중국어로 블랙핑크 노래를 부르자 세라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멜로디는 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음악이 정말로 국경을 초월하는 언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루안은 세라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블랙핑크 관련 굿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포토카드, 스티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세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둘이 서로의 컬렉션을 비교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화원의 긴 복도를 걸으며 루안과 세라는 계속해서 K-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른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최근에 나온 신곡들에 대한 평가도 주고받았습니다. 세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루안이 한국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깊은 이해였습니다. 단순히 K-팝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전통, 음식 문화까지 폭넓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세라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고 심지어 몇 가지 한국어 표현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세 명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루안이 중국 음식을 한국 음식과 비교해서 설명해주자 세라도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혼자 먹었을 세라가 이렇게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오후에는 이화원의 호수에서 배를 탔습니다. 루안과 세라는 배 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루안이 중국에서 한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자신의 친구들은 어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라는 루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서 세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루안과 친구가 된 것이 정말 기쁘다고, 그리고 한국 문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번 여행이 세라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넷째 날, 드디어 만리장성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장 기대했던 일정이었어요.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아이들의 흥분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세라도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루안과 함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만리장성에 도착했을 때의 그 웅장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성벽과 험준한 산세가 만들어내는 장관에 모든 아이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세라 역시 입을 벌리고 그 광경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투어가 시작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중간 휴게소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각종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아이들은 삼삼오오 흩어져서 기념품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와 루안도 함께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한 가게에서 세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로 팬더 인형을 발견한 거였어요. 크고 폭신한 팬더 인형이 가게 한쪽 모서리에 진열되어 있었는데 세라는 그것을 보자마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습니다. 루안이 나중에 저에게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세라가 그 팬더 인형을 정말 갖고 싶어 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리사가 팬더를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을 세라가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리사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팬더 인형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세라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팬더 인형은 가격이 꽤 비쌌습니다. 용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세라는 한참 동안 그 인형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세라는 그 인형을 사지 못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루안도 세라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세라의 아쉬움은 쉽게 가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만리장성 정상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저는 세라의 상태를 계속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루안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혼자서 성벽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다시 휴게소로 내려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석을 부르는데 세라가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세라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급하게 세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 곳곳을 뒤져봤지만 세라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루안이 가장 마지막으로 세라와 함께 있었다고 해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루안은 팬더 인형 이야기를 하며 세라가 그 인형을 정말 갖고 싶어 했다고 말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만리장성 쪽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세라가 혼자 성벽을 구경하러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과 아이들도 함께 나서서 세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찾아다녔지만 세라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중국 현지 가이드도 나서서 관리소에 신고를 하고 만리장성 곳곳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세라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아이 한 명이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다른 아이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세라를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루안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세라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혹시 세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라가 어디에 있는지, 왜 사라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5시, 저는 만리장성의 한적한 정자 뒤편에서 세라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돌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팬더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울다 지친 듯한 얼굴로 멀리 산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세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혼자 이곳에 있는지 궁금했지만 성급하게 묻지 않았어요. 대신 세라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이전보다는 솔직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을 괴롭혔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모든 게 너무 시끄럽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가이드의 설명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이 이 모든 상황에 과연 어울리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팬더 인형을 바라보며 세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인형을 보는 순간 정말 갖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런 걸 가져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해요. 다른 아이들처럼 당당하게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 자신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어요. 저는 세라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조언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 필요한 것은 판단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들어줄 누군가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세라는 팬더 인형을 어떻게 샀는지도 설명했어요. 용돈이 부족했지만 정말 갖고 싶어서 가게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아저씨가 세라의 간절함을 보고 할인해줘서 겨우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형을 산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어요. 왜 자신은 다른 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는지, 왜 항상 주변 눈치를 보게 되는지 세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루안 같은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세라를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의 취향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블랙핑크를 좋아하고 팬더 인형을 갖고 싶어하는 자신이 과연 정상적인 건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계속 걱정된다고 했어요. 저는 세라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위로와 지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세라는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기울어 만리장성 위로 석양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세라와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라가 팬더 인형을 다시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그 인형이 자신의 부족함의 상징이 아니라 용기를 낸 자신에 대한 작은 선물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일어설 때까지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라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휴게소로 돌아가는 길에 세라는 팬더 인형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루아는 특히 기뻐하며 세라를 반겼습니다. 다섯째 날 후퉁 골목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의 전통 골목을 걸으며 옛 중국의 모습을 체험하는 일정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늘어선 전통 가옥들과 작은 상점들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세라는 전날의 일을 겪은 후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전처럼 위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루안과 함께 걸으며 골목의 풍경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팬더 인형은 가방에 소중히 매달려 있었고 세라는 때때로 그것을 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통 공예 체험 시간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라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이접기 체험 코너에서였는데 세라가 한국의 전통 종이접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할머니와 함께 자주 종이접기를 했다고 말했어요. 학과 꽃, 나비 등을 접는 방법을 할머니에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색종이를 가져와서 아름다운 학을 접어 보여주었어요. 루안을 비롯해 주변에 있던 중국 관광객들도 세라의 손놀림에 감탄했습니다.
루안이 세라에게 한국의 종이접기와 중국의 종이접기가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자 세라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종이접기는 색깔과 패턴을 중시하고 완성된 작품의 아름다움에 더 신경을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종이접기는 의미와 상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어요. 세라의 설명을 듣던 중국인 관광객 한 분이 감탄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라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을 찾고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고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특히 김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정말 생생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별로 다른 김치의 특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루안이 놀라워하며 세라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자 세라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소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전통 문화 수업을 들을 때도 특히 관심 있게 들었다고 덧붙였어요. 오후에는 전통차 체험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통차를 마시며 차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세라는 이때도 한국의 차 문화와 비교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를 마실 때 어떤 예의가 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라가 한국의 다도에 대해 설명할 때였습니다.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의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중국인 차 선생님도 세라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세라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워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문화에 대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외국인들에게 말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인 식당 사장님이 한국 손님들이라는 걸 알고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세라가 나서서 답변을 해드린 거예요. 한국의 식사 예절부터 시작해서 젓가락 사용법, 그리고 한국 음식의 특징까지 정말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사장님은 세라의 설명을 듣고 정말 감탄하셨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자국 문화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라는 그 칭찬을 들으며 정말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 루안이 세라에게 말했어요. 오늘 세라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다고, 그리고 세라가 자신의 문화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리고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K-팝을 넘어서 한국의 생활 문화가 이렇게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다고 덧붙였어요. 여섯째 날, 베이징 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마지막 자유시간을 갖는 동안 저는 세라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첫날의 그 조용하고 위축된 아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세라는 지혜, 서준이와 함께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고 때로는 먼저 화제를 꺼내기도 했어요. 가방에 달린 팬더 인형은 이제 그 아이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루안도 함께 있었어요. 어제 저녁 작별 인사를 나눈 루안이 특별히 저희를 배웅하러 온 거였습니다. 세라와 루안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기로 약속했어요. 두 아이의 우정은 국경을 넘나드는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위축된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며 정리하고 있는 듯한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세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느낀 소감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라는 이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K-팝을 좋아하고 팬더 인형을 갖고 싶어하고
조용히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모든 면이 소중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라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세라는 다른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지혜가 세라에게 베이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뭔지 물어보자 세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후퉁 골목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했던 순간이 가장 뜻깊었다고 말이에요. 서준이도 세라에게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 같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며 칭찬했습니다. 세라는 그 말을 들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세라는 팬더 인형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그 인형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자신이 용기를 내어 원하는 것을 쟁취한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리사에 대한 애정을 당당히 표현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루안이 보내준 메시지를 확인하며 세라는 계속 미소를 지었어요. 루안은 세라와의 만남이 정말 특별했다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세라도 답장을 보내며 루안과의 우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 세라의 걸음걸이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전처럼 주눅 들거나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세라는 저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세상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한국의 일원인 자신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생활문화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작은 지식들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정말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라 같은 한국의 아이들이 이제 자신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세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학교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베이징에서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다고, 그리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번 여행이 세라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정말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세라는 팬더 인형을 소중히 안고 있었어요. 작고 단단한 변화를 이룬 그 아이의 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그리고 세라 자신의 밝은 앞날을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